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지은은 민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어머니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평생 동안 지켜온 가족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게 정말 나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민지는 예전처럼 밝고 자유로웠다. 지은은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감정이 변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장으로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걸 기대했다. 어머니는 항상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맞춰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곧 있을 소개팅.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예술가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나는 나야. 왜 숨겨? 민지는 지은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은은 부러웠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그날 민지의 집에서 키스를 나눌 때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머니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여자랑?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집에서 나가.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울면서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온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이 쫓겨났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갈게. 기다려. 민지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을 잃은 대가로 얻은 사랑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임시로 민지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곳은 좁고 어수선했지만 지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소문이 퍼진 걸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민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내가 행복해야 해. 지은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몰라. 무서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건 병이야. 치료받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 사랑은 안 돼. 내 인생 망칠 거야. 전화를 끊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직장에서 알면. 친구들은. 지은은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 연인과 헤어진 후 가족과 단절된 상태였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은 민지의 강함에 의지했다. 그러나 내적인 갈등은 커졌다. 이 사랑이 옳은가?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한 주가 지났다.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내 감정을 그려봐의 지은은 서툰 손으로 사랑과 고통을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모든 걸 끊을 거야. 이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돌아갔다. 그 후 지은의 통장 지원이 끊겼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은 물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믿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민지와의 데이트는 은밀했다. 서울의 카페나 공원에서 몰래 만났다. 왜 이렇게 숨겨?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사회가 민지는 이해했다. 알아. 서두르지 마. 가족의 반응은 더 세졌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돼. 지은은 정상시라는 단어가 싫었다. 엄마, 나도 정상인데.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완전히 무시했다. 동생마저 언니, 제발 돌아와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왜 선택해야 해? 민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 관계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회사에서 알았어. 해고됐지.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차별받아. 지은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도 그럴까? 민지는 아니. 우리는 조심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신이 생겼다. 한편 지은의 친구들 중 하나가 의심했다. 수지는 대학 동기였다.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잔이라고 대답했다. 수지는 웃었다. 그럼 여자친구,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지은은 긴장했다. 무슨 소리야? 수지는 농담이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느껴졌다. 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첫 다툼을 했다. 민지가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숨기는 게 더 힘들어. 지은은 화를 냈다. 쉬어. 나 가족 잃었어. 민지는 나도 잃었어. 하지만 자유로워졌어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울었다. 너는 강하지만 나는 약해. 민지는 미안해하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다툼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하지만 사회가 안 받아줘요 라고 토로했다. 상담은 도움이 됐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민지는 지은의 상담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지은은 민지의 헌신에 감동했다. 하지만 내적인 도덕적 갈등은 여전했다. 이 사랑이 죄인가? 가족의 개입이 더 강해졌다. 어머니가 민지의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어머니는 민지를 비난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갔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엄마가 왜? 민지는 내가 걱정돼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 연인을 모두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소문이 퍼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그녀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민지와의 만남을 줄였다. 미안해, 바빠이.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 피하는 거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두려움이 관계를 갉아먹었다. 민지의 친구들이 개입했다. 그들은 동성애 커뮤니티 멤버였다. 함께 모임 가자. 지은은 처음으로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게 가능해. 그들은 가능해. 힘들지만 지라고 답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여기에 속하나. 다툼이 다시 일어났다. 지은이 가족과 화해하고 싶어 라고 하자 민지는 그럼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민지는 선택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면서 집을 나왔다. 서울의 거리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중간이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불가능해. 내가 변해야 해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을 피했다. 동생은 언니, 나도 이해 안 돼라고 말했다. 가족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민지가 우리 헤어질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안 돼. 지은은 민지의 희생에 미안했다. 나 노력할게. 하지만 노력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화가 그들을 압박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가 지은 씨, 여자랑 사귄대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마.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왜 나의 사랑이 문제야? 그녀는 퇴근 후 민지에게 달려갔다. 소문났어.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배신이 시작되었다. 수진이 지은의 비밀을 가족에게 알렸다. 지은이가 이상해. 도와줘야 해. 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듣고 더 강경해졌다. 지은은 수진을 대면했다. 왜 그랬어? 수진은 내가 걱정돼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친구가 아니었어 라고 느꼈다. 우정의 배신이 아팠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혜리는 민지야,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지은이 있어. 하지만 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녀 사랑해. 민지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가족의 개입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민지는 지은이가 선택한 거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돈을 제안했다. 떨어지면 돈 줄게. 민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아빠가 왜? 가족의 도덕적 압력이 느껴졌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포기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내적인 투쟁이 심했다. 상담사에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하지만 가족이 라고 반박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민지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우리 미래는 민지는 결혼은 안 돼도 함께 살 수 있어. 지은은 사회가 허락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변화하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지은은 비관적이었다. 한국에서 사회의 정형화가 그들을 억압했다. 또 다른 배신.
지은의 동생이 민지의 스튜디오에 왔다. 언니, 제발 그만해. 동생은 울었다. 지은은 너도 나를 이해 안 해. 동생은 가족이 무너져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내 선택이 그들을 아프게 해.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 둘이야. 민지는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게 변하지 않았다. 여행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긴장의 정점이 다가왔다. 여행 후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제주에서의 행복이 서울의 현실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달라?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현실을 바꾸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못해.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돼. 지은은 지게 내 정상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다. 가족의 희생이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내 탓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아니,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관계가 흔들렸다. 민지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했지만 확신이 약해졌다. 내적인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 vs 가족. 직장에 위기가 왔다. 상사가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해고해요. 상사는 아직 아니지만 조심해.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의 사생활이 문제야? 사회의 차별이 드러났다. 민지에게 직장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내가 도울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부담스러웠다. 혜린의 개입이 심해졌다. 그녀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나랑 행복했어. 지은은 화가 났다. 떨어져. 하지만 의심이 생겼다. 민지에게 너 그녀랑 아직 민지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가 지은아,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은 민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비정상은 안 돼. 지은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모임은 파탄났다. 지은은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다. 왜 이해 안 해? 민지와의 대결이 일어났다. 너 혜린 만나?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증거가 나왔다. 메시지. 그냥 친구야. 민지는 변명했다. 지은은 배신이야. 라고 울었다. 민지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관계가 깨질 뻔했다. 하지만 민지는 너만 사랑해 라고 맹세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동성애 비난 댓글이 보였다. 지은은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생각했다. 모임에 다시 갔다.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투쟁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변화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지은은 병원에 갔다. 엄마, 나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걱정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민지와 재결합했다. 함께 이겨내자. 고통 속에서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최종 선택이 다가왔다. 지은은 공개할게 라고 결심했다. 긴장의 클라이맥스가 왔다. 지은의 결심은 현실이 됐다. 회사에 공개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피했다. 상사는 개인 자유라고 했지만 지은은 압력을 느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숨기지 않아도 돼.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용감해. 가족에게도 말했다. 어머니는 받아들일게. 천천히.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대화가 시작됐다. 동생은 언니, 응원할게. 변화의 조짐이었다.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벽은 여전했지만 작은 균열이 생겼다.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 집 스튜디오는 더 밝아졌다. 지은은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했다. 민지는 내가 변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너 덕분이야. 사랑이 그들을 지탱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일부 친구를 잃었다. 직장에서의 차별도 있었다. 지은은 지게 대가야 라고 받아들였다. 민지도 나도 잃었지만 얻은 게 더 커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적 이슈가 부각됐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나왔다. 지은은 변화가 올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우리가 바꾸자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임에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지은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식성이 끝나갈 무렵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그 키스가 모든 걸 바꿨어.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내 길. 민지와 함께한 삶이 소중했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은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가? 어머니와의 화해가 이뤄졌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시간 줄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 사랑, 둘 다 가질 수 있어? 민지와의 약속. 영원히 함께.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의미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숨기지 않아.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선택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성장시킨다. 민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